이번 수업에서는 또 다른 가격 차별 형태로 흔히 볼 수 있는 3급 가격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는 1급 및 2급 가격 차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완수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3급 가격 차별의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3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집단 사이 수요 탄력성에 따라 한 기업이 동일한 생산물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배운 바대로 시장에서 가격 차별이 발생하려면 기업은 소비자 집단 내지 지불 용의에 따라 시장을 반드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분리는 서로 다른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 따라 달리 말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영화관이나 스키장에서의 연령별 할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공권 가치 구매 시간에 따른 차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일찍 구매하는 사람은 휴가 여행객일 공산이 큽니다. 이에 반해 막판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사업상 출장 가는 사람일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일찍 구매한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급 가격 차별의 예는 많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스키 리프트 이용권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제목을 달겠습니다. 지역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이용권 그래프입니다. 자, 소비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스키장에 방문하는 스키장 이용객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스키 리프트 이용권에 대한 성인 이용객의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입니다. 우선 여기에 라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및 비용이 있습니다. 리프트 이용권 수량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용 스키 리프트의 수요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성인 수요는 비교적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성인은 청소년보다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리프트 이용권을 살 용의가 있고 가격 변동에도 덜 민감합니다. 우리에게 성인 이용객의 수요와 더불어 한계 수입 곡선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 곡선의 경사도는 수요 곡선보다 2배 가파릅니다. 이것이 성인용 이용권에 대한 한계 수입입니다. 10대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대의 가처분 소득은 비교적 적습니다. 10대들은 스키 타는 것 말고 대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비교적 많습니다. 쇼핑몰에 쇼핑하러 가는 등 친구들과 다른 곳에서 어울려 다니며 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요는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대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DT라고 하겠습니다. 10대 이용권에 대한 한계 수입은 수요 곡선보다 경사도가 2배 가파릅니다. 그걸 MRT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키장이 서로 다른 가격을 받으려고 두 개의 고객 집단에 대한 두 가지 수요 곡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스키장에서 이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한계 비용 곡선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 비용은 다른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경사도에서 우상향 경사도로 갑니다. 한계 비용은 보시다시피 우상향 경사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는 소비자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대한 가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스키장이 10대들에게 받는 요금을 추가합니다. 10대들의 수요와 한계 수입만 고려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스키장은 10대 수요에 기초해 리프트 이용권 가격을 매기고 판매할 겁니다. 10대 수요량이라고 하여 QT라고 부르고 기업은 PT라는 가격을 청구합니다. 10대가 지불할 가격이라 PT입니다. 그러나 10대를 상대로 단일 가격을 청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 집단이 따로 존재하니까요. 성인 말입니다. 스키장은 두 가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대용 요금입니다. 10대는 가격에 더 민감하고 가처분 소득도 적으니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리프트 이용권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가의 성인용 요금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인들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량이 큐티일 때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은 여기 한계 수입 곡선까지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점선을 수평으로 그리면 여기가 MC라고 하는 한계 비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점선을 수평으로 성인 수요의 한계 수입 곡선과 접점을 이루게 그리고 계속해서 성인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면 그보다 웃도는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인을 상대로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여기에 성인용 가격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판매할 수요량은 여기 밑에 QA가 됩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이제 스키 리프트 이용권에 대한 두 가지 가격이 생겼습니다. PT라는 단일 가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는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PT일 때 성인용 이용권 판매량은 여기서 회색으로 그립니다. 확대되지만 수요가 너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스키장이 성인을 상대로 벌었을 수입은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10대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성인용 이용권을 높게 책정하면 성인용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10대들은 지불 용의가 성인보다 낮고 저가 이용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가격 차별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 그럼 스키장이 PT라는 단일 가격만을 청구했다면 벌어들였을 총이윤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걸 PA와 PT의 두 가지 가격을 청구했을 때 기업이 얻는 총이윤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평균 총비용 곡선을 추가해야 경제학적 이윤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총비용이고 그와 더불어 판매량이 QT일 때 평균 총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키장이 모든 리프트 이용권에 대해 단일 가격을 부과할 경우에 경제학적 이윤 면적을 음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키장이 실제로는 QT보다 더 많이 팔았을 겁니다. 성인들이 리프트 이용권을 더 살 용의가 얼마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내가 방금 음영 처리한 노란색 직사각형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 차별을 거치면 어떨까요? 가격 차별을 거치면 스키장은 성인에게 높은 가격을 청구하므로 리프트 이용권 판매가 실제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용 리프트 이용권 판매량은 다소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입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세 이상의 성인은 18세 미만의 사람보다 리프트 이용권 구매에 더 큰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전체 소비자의 지불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부분이 이윤 증대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높은 가격을 지불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리프트 이용권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꼭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한테 PT라는 낮은 가격을 받았다면 소비자 잉여는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3급 가격 차별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하겠지만 스키장은 PT가 아니라 PA라는 단일 가격을 선택해 부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많은 10대들이 리프트 이용권 가격이 PA일 때보다 PT일 때 이용권을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가격이 PA일 때 그 가격은 10대의 수요 곡선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10대 누구도 리프트 이용권을 PA 가격에 구매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격 차별은 10대 혹은 리프트 이용권을 조금만 살 용의가 있었거나 전혀 살 용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매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반대로 더 낮은 가격일 때 리프트 이용권을 비교적 많이 구매할 용의가 있었던 성인들이 가격 차별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총 소비자 잉여를 구한다면 성인의 수요 곡선 이하와 성인용 가격인 PA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성인의 소비자 잉여에 더해 10대의 수요 곡선 이하와 PT 가격 이상인 10대의 소비자 잉여 면적을 합치면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 잉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상이한 수요 곡선과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상이한 소비자 잉여 면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면적은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증대된 소비자 잉여 면적은 자명하게 이 두 삼각형 중 아래에 있는 삼각형입니다. 여기 해당 면적은 지금 녹색 경계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가격 차별이 없었다면 10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10대들이 이런 종류의 가격 차별 때문에 스키를 탈 경제적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그래프가 너저분해졌습니다. 내가 소비자 잉여와 경제학적 이윤에 해당하는 모든 면적의 라벨을 붙이기 전으로 비디오를 되감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판매자가 판매할 이윤 극대화 수량과 판매자가 청구할 이윤 극대화 가격을 도식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일부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해당 소비자는 수요 탄력성이 가장 비탄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낮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해당 소비자는 수요 탄력성이 가장 탄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재화가 팔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소비자를 상대로 책정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이유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차별은 유형이 1급, 2급, 3급이냐와 관계없이 항상 기업의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가격 차별을 통해 기업은 고가의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에게 고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한테는 저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급 가격 차별 대상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대개 가격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그들 가정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보유한 가처분 소득이 적습니다. 그리고 3급 가격 차별 대상은 보유한 가처분 소득이 적거나 어떤 이유로든 재화에 대한 지불 용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로 가격 차별 때문에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 재화를 살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급 가격 차별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영화관에 갈 때마다 가격 차별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 가신다면 여기 리프트 이용권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10대 청소년보다 1일 이용권 구입에 $27를 더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스키장의 가격 차별은 고소득 소비자나 지불 용의가 남보다 강한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뽑아먹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박물관 입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 학생용의 입장료가 다 다르고 회원권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가격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3급 가격 차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소비자의 지불 용액, 즉 구매 욕구에 기초해 가격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나쁜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일부 소비자에겐 나쁘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차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가를 지불하게 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가격 차별의 덕을 보는 소비자도 존재합니다. 즉, 그들의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낮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격 차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총이윤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서 생산되는 수량이 실제로 증가하여 시장의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됩니다.